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두가 잘 어울리는 남자 인썸입니다. 실내에 지금 운동화를 신고 들어온 겁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오늘은 2019년 등장한 한국 애니메이션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 느낌이 미국 영화에서 보던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레드슈즈가 이제 VOD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선 시켜주는 건가요? 우리와 레드슈즈와 시청자들의 발걸음거리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극장판 애니메이션 리뷰를 해보도록 해봤어요.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7 왕자가 마을을 습격한 용을 물리치고 네. 공주를 구했지만 공주의 외모만 보고 마녀로 생각하여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이들은 초록 피부에 난쟁이가 되는 저주에 걸리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공주와 키스를 해야만 저주가 풀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저주는 보통 때는 자신의 몸을 유지하고 있다가 누군가의 시선이 닿으면 바로 뿅 하고서 변하는 그런 마법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 동화의 섬에서 화이트 왕국의 공주 스노우 화이트가 사라진 아버지를 찾다가 사과가 마법 구두로 변한 걸 보고 그것을 신게 되면서 이전과 다른 환골탈태, 그 주비스를 다녀온 듯한. 주비스요? 유재환 씨 요번에 다이어트 성공한. 아, 네네네. 네. 주비스에서 혹시 아, 황골 살퇴할 예정이 있어요? 아니, 만약에 협찬해주신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물론 저 돈은 없습니다. 대놓고 이건 거의 협박 갈취 아니니? 안 들어올 거 아니까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정도 급으로 갑자기 외형이 변하기 시작하죠. 확 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한 스노우 화이트와 만나게 된 7 왕자는 그녀가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녀를 돕게 되고요. 영원한 젊음을 꿈꾸던 마녀, 네. 그리고 여왕, 네. 레지나는 이 마법 구두를 신고 성을 나간 레드슈즈를 쫓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레드슈즈입니다. 원더풀 데이즈에서 CG 감독을 했었던 홍성호 감독이 연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각본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왕국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로 유명했던 김상진 애니메이터가 참여를 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상진 애니메이터 덕분에 네. 이 포스터에 겨울왕국 제작진이란 말을 쓸 수 있었죠. 그리고 220억 제작비로 만들어서 최근에 76만 명 정도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과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라이온 킹 등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개봉 1주차에 3위까지 유지를 했고요. 8월 21일 날 VOD가 출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됐는데 VOD가 나온 와중에도 극장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이 볼만한 영화들이 많이 지금 없다 보니까 경쟁작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엔드게임이 개봉했을 때 유일하게 선방하고 있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뽀로로? 그쵸. 뽀로로 캡틴 극장판. 뽀로로 어셈블! 모두들 모여라. 뭔 상관이야? 뽀로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레드슈즈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개봉 전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티저들이 네. 조금 폭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많은 문매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관하고 맞지 않는 네, 그런 좀 폭력성을 가진 그런 티저여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다 배제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외국 개봉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오호. 네네. 그래서 더 많은 흥행으로 국내 애니메이션의 발전에 나름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상평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더빙판으로 봤고 인썸은 자막판으로 봤는데,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노래가 한국어로 나왔거든요. 네. 노래가 영어로 나오던가요? 네, 영어로 나왔습니다. 진짜요? 네. 이게 두 개가 옵션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막판, 그다음에 더빙판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 VOD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자막판으로 본 느낌은 네. 주연이 스노우 역의 클레이 모리츠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성우 연기 잘하던데요? 자막 없이 보면요, 이거 그냥 외국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이에요.
사실 국내 애니메이션 본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들었어요. 뭐 일단 그래픽적인 부분은 저는 충분히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진짜 외국 애니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재밌는 게 그 난쟁이들이 스노우에게서 키스를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장면들이 옛날에 SBS 프로그램 중에 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네네. 남자 1호는 여자 1호가 마음에 든다. 네네. 남자 2호는 여자 1호한테 키스를 받고 싶다. 깊은 산골 마을까지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남자 6호의 지인들이었다. 여자 1호는 지인들을 통해 남자 6호를 알아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유치함이 깔려 있는데 이거는 아동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작품에서 그 배경 설명이 10분 안에 다 끝난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앞에서부터 구질구질하게 설명이 너무 긴 게 싫어요. 근데 시원하게 따다닥 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김상진 애니메이터가 참여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캐릭터들의 표정이 풍부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혹은 동양 애니메이션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 표정 차이가 되게 심해요. 상당히 딱딱해요. 특히 3D 애니메이션. 2D 말고 3D 애니메이션은 이런 것만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고 이제 표정이 막 눈썹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디즈니 특유의 표정들 있잖아요. 네. 호랑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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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눈이 커지고 막 손동작이 막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레드슈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왕국처럼 캐릭터가 숨 쉬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표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캐릭터가 다양한 액팅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고생했을 것 같은 파티클이나 라이팅 같은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볼맛이 충분히 났다. 미국 냄새, 약간 디즈니 냄새가 스멜 났다. 아델칸 스타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3D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참고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화 크레딧에서 보면은 네. 사이더스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라 나오거든요. 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이더스에서 멈추지 말고 애니메이션을 자꾸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이야기해보게 되고요. 한국 애니메이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꼭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려요. 네, 한국 애니메이션 망했다. 무슨 기대를 하냐. 어린이 애니메이션 만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고 또 일본과 미국과 수준 차이를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프로파간다용이었지만 일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처음 나온 때가 1940년대예요.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철학 와톰이 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첫 장편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홍길동 네. 67년에 나왔고요. 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야 떠돌이까치 그리고 달려라 호돌이 이게 첫 TV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때 만들어진 이후에 신규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얼마 없었어요. 많이 말아먹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리고 1년에 뭐 나와야 1개, 2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편 애니메이션 저희가 저번 편에서 말했지만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애니메이터들이 이 정도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사실. 어디 무슨 태권브이 공원 이런 거 조성하지 마시고! 태권브이 좋아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전 너무 싫거든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제발. 안 그럴 거면 쓰지 말고 냅둬요, 그냥. 알아서 크게. 맺힌 게 맞나 봐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내가 댓글에다가, 그런 1년의 편들로 인해서 많이 한국 애니메이션들의 편을 많이 들어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변호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이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갈증을 해결해주는 작품을 만나서 좀 반가웠어요.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네, 표현이죠. 네, 맞아요. 네, 아, 네. 이번엔 먹어도 됩니까? 아, 네, 맛있어요. 네. 가을에 내린 우엉을. 한 개 더요? 이 끼끼가. 한 캔 더해? 익숙해지세요, 여러분들도.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좀 한국 애니메이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선입견에 대한 데이터 많이 쌓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죠. 또 따뜻하게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십시오. 그러면 명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은근히 이 만화가 전개가 빠르다 보니까 네네네. 버릴 장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게 난쟁이 야소가 검을 뽑으려고 하는데 못 뽑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레드슈즈가 그냥 쑥 뽑아버려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검 아래에 있는 글귀가 나오는데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아하. 이 만화가 참 아동용인 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제의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거든요. 네.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진실된 나,
이런 게 함축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인썸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아름답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어 소피. 죄송해요 김영선 성우님. 모르실 거예요. 어차피 안 보실 거니까. 아 왜 그때 우리 인터뷰도 했던 사이인데 인터뷰를 하셨지만 보시고 계실 리는 없다. 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손오공에 대해서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왔는데. 하지만 안 보고 계실 거다. 네, 어쨌든 명장면. 네, 되게 엑스칼리버 씬. 좋은 장면입니다. 네. 야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조금 아니 좋은 장면이라고요. 약간 한국 애니메이션 키워야 된다는 그 마인드로 나를 좀 나도 키워줘 보호를 좀 해주고. 아니 카스에서 이미 키워주고 있는데 카스는 네가 왜 키워?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카스에서 선생님을 키운다고요. 파이팅! 아이 빨리 넘어가. 너는 명장면이 뭐였어? 제 명장면은 이겁니다. 뭔가요? 그 위태로운 절벽에 아하. 그 에버러지 왕자, 에버러지 왕자가 일당들을 데리고 와서 네. 이제 전쟁을 약간 하잖아요. 네, 작은 스케일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되게 오밀조밀하게 짜여있는 그 액션의 합들, 아 그 팀워크들. 네,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상징적인 씬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꽃보다 7 왕자. 네. 그 꽃세븐이 살고 있던 그 성이 네. 판때기잖아요. 그쵸. 그 판때기가 모양이 디즈니 성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 그게 쓰러질 뻔하잖아. 쓰러지죠, 아예. 쓰러졌고. 앞으로 쓰러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월트 디즈니 출신의 애니메이터를 데리고 왔지만 월트 디즈니를 까부수고 아 기세가 다르네 기세가. 어, 정신 차려 정신. 그런 느낌이었지 않나. 제가 정말로 생각하는 거는 이 성 자체가 가식의 덩어리, 허황된 겉모습이었는데 그 겉모습이 무너지는 장면, 그리고 이 이후부터 캐릭터들이 진실된 모습들을 찾아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겉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깨부수는 그런 작품의 주제의식을 담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정말 잘 만들고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랬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느낌으로 좀 뽑아왔는데 물 표현 같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정지된 물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이 물 튈 때 그 효과들이 조금 이제 예산이 여기서 많이 줄어들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뮤지컬 진행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갑작스럽게 자주 디즈니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노래를 본인들이 직접 부르거나 네, 뭐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감정이입이 됐을 텐데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음악이다 보니까 또 끊기고 가니까. 네네,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게 외모지상주의잖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들이 이걸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 수 있다, 마음만 통하면 된다, 이런 주제를 표현하는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엔딩에서 결국 멀린이 자신의 모습을 되찾잖아요. 네. 본 모습인 스노우 화이트와 멀린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네. 잘생긴 왕자로 돌아가는 것보다 난쟁이 모습일 때 멀린과 결혼하는 게 더 주제의식에 맞는 엔딩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레드슈즈 한 줄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썸의 한 줄평, 그리고 별점, 그리고 제 한 줄평, 그리고 별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만나자. 한국인이 3.9! 원피스 따라한 거예요. 에이스 대에서 따라한 거예요. 에이스는 죽은 거지! 아니야! 미국 갔어, 미국!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신발이 되어주세요. 3.0 드립니다. 아하, 3.0. 짜네요. 아니, 3.0 많이 드린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 3점 넘은 게 없어요. 변신이 2.2인가 그랬어요. 변신 봤어요? 안 볼 거예요. 왜? 무서워. 좀 깜짝 놀라가는 거 있을 것 같아서 안 본단 말이야. 파이팅! 말할 거 쓰면 나 파이팅. 눈치챘어? 아니, 아는데 내가 얘기 안 한 거다. 좀 바보같이 말했네, 내가.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거든? 그러면 저희 대형 팬더 오늘 레드슈즈 이렇게 저희가 짧게 리뷰해드렸는데, 이번에 VOD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짧게 간략한 포인트들만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한국 애니메이션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거 영어로 나와. 이거 겨울왕국 노래인데요? 어쨌든간 겨울왕국도 더빙으로 영어로 나와. Let it go! Let it go!
외국에서는 배우들이 성우 연기도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연예인 더빙이 안 되는가 좀 생각해보니까 성우라는 영역에 대한 연기에 대한 이해도가 국내 배우들, 국내 연예인들한테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목소리로 모든 것을 담아야 되니까 발성 그리고 어떤 정확한 딕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유행하는 연기 스타일과 성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기 스타일의 스킬들이 많이 안 맞는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혹시나 또 댓글 다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요즘 국내 성우분들도 트렌드는 자연스러운 연기입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외국은 캐스팅을 먼저 해두고 그 연기를 먼저 따요. 그래서 그 연기에 맞춰서 캐릭터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최적화시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차후에 그거 온 걸 더빙을 다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작업이 조금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전문 성우들과 또 일반 연기자와 해오던 스킬과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연습 없이 그냥 들어갔을 때 상당히 튀는 거고 이런 걸 잘 연습해서 한 케이스는 배우분들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문제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홍보를 위해서 빠르게 그냥 들어간 경우예요. 어떤 배우도 붕 뜨는 연기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시간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인 거죠. 물론 다들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정말 캐릭터의 연기는 가수로 따지면은 보컬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성우가 뭐 더빙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아예 말리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지만 잘하면 되지요. 네, 잘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